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평온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63년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하루에 관한 것입니다. 카페의 문이 덜컥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늦은 밤, 손님은 이미 모두 떠났고 남아있는 건 투수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커튼을 내렸습니다. 바깥의 불빛이 차단되자 작은 조명 하나만이 흔들리듯 빛났습니다. 정우의 심장은 쿵 하고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우린 오늘 만났을 뿐인데요. 선미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결만이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손이 조심스레 테이블 위로 뻗었습니다. 그 순간 선미의 손끝이 그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아주 작은 접촉이었지만 그 작은 접촉은 오랜 겨울 끝에 찾아온 봄 햇살처럼 강렬했습니다. 정우는 손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선미는 오히려 손가락을 그의 손가락 사이로 천천히 얽었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지만 그 순간 정우의 온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처음에 떨림은 곧 깊은 불길로 번졌습니다. 호흡은 얽히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이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온 세상은 이미 닫힌 커튼 안에 가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 쪽으로 그를 밀어 세우고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며 가슴 위를 훑었습니다. 단단한 근육이 손끝 아래서 꿈틀거렸고 선미는 그 위에 몸을 포개며 정우의 입술을 탐했다. 그의 몸 위에 올라타는 순간 먼 깊은 곳까지 전율이 번졌습니다. 그들의 몸짓은 마치 오랫동안 갈 곳 잃은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커피 향과 뜨거운 숨결이 한데 섞였습니다. 63년의 삶 속에서 정우는 단 한 번도 이런 불길에 몸을 맡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대신 오직 살아있다는 전율만을 느꼈습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리는 선로의 울림처럼 그들의 삶도 이제 멈추지 않고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죄든 욕망이든 사랑이든 나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나는 은퇴했습니다. 30년간 버스 운전석에 앉아 이 도시의 사람들을 실어 나르던 날들, 이제는 이미 먼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그대로지만 이제 내가 향할 곳은 거실뿐입니다. 딱똑딱 집 안에는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흘러갑니다. 아내 영희는 바쁩니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등산 동아리 활동도 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찾아졌습니다. 그녀는 활기찹니다. 하지만 나는 이 집에서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영희야, 오늘 저녁은 같이 먹을까? 아침 식탁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나 오늘 모임 있어. 늦을 거야. 그녀의 답은 언제나 짧습니다. 그리고 성의 없습니다. 영희가 나간 후 다시 고요가 찾아옵니다. 나는 거실 시계를 바라봅니다. 오전 9시, 시간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내 삶은 멈춰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노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석진이냐? 나 광수야. 고등학교 때 오래된 동창의 목소리였습니다. 광주에서 동창회가 있다는 소식이었죠. 아, 그래, 광수야. 오랜만이네. 야, 너 꼭 와야 해. 30년 만에 모이는 건데 순천역으로 향하는 길, 오랜만에 집을 나서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역사의 분위기,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광주로 향하는 KTX 표를 끊으며 나는 묘한 들뜸을 느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오래된 동창들을 만나는 것, 그뿐이었죠. 하지만 내 마음속은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기차는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논밭, 산들, 작은 마을들. 나는 묘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랜만에 내 삶의 틀을 벗어나는 듯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런 설렘을 잊고 살았던 게 기차가 천안 아산을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내 옆자리에 한 여인이 앉았습니다. 첫인상 차분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움직임, 은은한 향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미소. 실례합니다. 여기 뒤석 맞죠? 아, 네, 맞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더니 예쁜 컵 2개를 꺼냅니다. 혼자 타면 심심하잖아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과, 게다가 여성과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였더라. 아, 그럼 고맙게. 낯선 여인의 호의가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커피는 부드러웠습니다. 집에서 마시던 믹스 커피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맛있네요. 직접 내리신 거군요. 네, 저 카페 운영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물컵과 커피컵이 놓여 있었죠. 목이 마른 나는 물컵을 집으려 손을 뻗었는데 동시에 그녀도 같은 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의 손끝이 겹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나는 급히 손을 거두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초간의, 아니 어쩌면 몇 분간의 정적. 죄송해요. 그녀가 먼저 손을 거두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나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접촉이 남긴 여운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실례지만 어디까지 가세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광주요, 동창회,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러요. 좋으시겠어요. 저도 광주예요. 묘한 우연이었습니다. 혹시 광주에서 살고 계세요? 네, 벌써 10년째요.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혼했어요. 딸 하나, 혼자 키웠죠.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혼자 버티다 보니 이제는 웃는 것도 조금은 서툴러졌네요. 그 말에 나는 마음 한구석에 아려왔습니다. 나도 내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평생 책임만 지며 살았습니다. 버스를 몰며 사람들을 안전하게 실어 날랐죠. 집에서는 늘 무겁고 말은 점점 줄어들고 아내와도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내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판단하지도 위로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열차는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흐려지고 객실의 조명도 어둠 속에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졸고 있었고 우리만이 깨어 있었습니다. 참 오랜만이네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 그녀가 살짝 몸을 기울이더니 내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참 따뜻하네요. 나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안 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아직도 내가 누군가에게 설렘을 줄 수 있구나. 내 손은 천천히 망설이며 그녀의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을 가만히 포개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20대 청년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외로움일까? 기차는 긴 터널로 들어섰습니다. 객실은 완전한 암흑 속에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녀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안 돼요. 내가 속삭였습니다. 알아요. 그녀도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끝에 우리의 입술은 스쳤습니다. 순간 내 머릿속은 텅 비었습니다. 63년 살아오며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빛이 다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아무 일 없던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광주가 가까워졌습니다.
곧 도착이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우리는 이미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명함이었습니다. 제 카페, 역에서 가까워요. 나는 그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소소한 하루 예쁜 글씨체로 쓰인 카페 이름이었습니다. 커피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손이 떨린 채로 그 명함을 받아주었습니다. 순간 아내 영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참 1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하지만 방금 전에 그 순간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광주역. 사람들이 분주하게 내립니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한 발걸음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에서 그녀는 다른 출구로 향했습니다. 나는 잠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습니다. 내 손에는 그녀의 명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653. 나는 늘 같은 길만 달려왔습니다.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라는 무게로 그 길만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는 또 다른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욕망이 나를 새롭게 깨워줄까요? 아니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까요? 나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답은 여전히 내 손 안에 이 작은 명함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들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미지의 길로 발걸음을 옮길 것인지 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